안녕하세요. MC 염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 성대모사 비슷한 걸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타짜를 제가 최근에 한 2번 정도 연속해서 봤는데, 타짜 1이요. 거기에 평경장 백윤식 선생님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나 돈이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럼 따라해보라. 요건데요, 지금 제가 요걸 왜 어줍잖은 성대모사를 했냐면요, 지금 말씀드릴 주제가 돈하고 타짜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사료가, 지금 타짜는 말 그대로 손기술과 화투장으로 속이지만, 사료는 보여지는 숫자와 사료 그 키로당 단가, 요걸로 저희 농장주들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속인다면 이게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고, 뭐 경제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비싼 사료에는 좋은 게 들어가고 나쁜 사료에는 나쁜 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그 뒤에 성분표를 보면 좋은 사료도 조단백 비율이나 뭐 다른 기타 영양 성분하고 나쁜 사료하고 영양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걸 봐서는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지대에 뒤에 보면 여기 성분 해갖고 조단백질 해갖고 이렇게 함량이 나와요. 지금 요거는 어린 송아지 사료라서 좀 좋은 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보통 그 성축들, 염소들 먹이는 사료가 조단백 비율이 15%에서 17%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 키로당 한 400원짜리도 그 정도 하고 키로당 300원짜리도 그 정도 합니다. 그게 뭐가 그게 문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가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그 고무 타이어가 들어가면 조단백 비율이 엄청 높게 나옵니다. 단순히 그 물질에 대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본다고 하면 달라지는 문제죠. 아무리 영양 성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소화할 수 없는 거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독이죠.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왜 죽에다가 천천히 왜 낙스 같은 걸 타먹이면 먹었는데 서서히 한 달, 2달 있다가 이게 병이 더 심해지죠. 그러다가 죽죠. 그런 것처럼 이 염소들 키우시는 농장주분들은 단순히 이제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 한편에선 또 돈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회사에서는 우리 사료가 나빠요 이렇게 말하긴 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분표로 해갖고 그 레시피를, 그 숫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거, 비싼 거 먹이면은 염소들한테 무지하게 좋은데, 그렇지만 농장주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사료, 얘네들이 이제 적당한 퍼포먼스를 내주는, 그리고 한편으론 그 경제적으로 이제 운영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 사료여야 되는 거죠.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축협 사료에 일반적인 사료를 쓴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료, 오래 먹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염소 사료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료 회사의 사료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료 회사를 썼어요. 돈이, 이 염소 업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갖고 대출도 안 되고 이러니까 미수를 무이자로 해서 깔아주는 그런 회사의 사료를 썼는데, 물론 한 2천만 원 정도를 깔아주는 회사였는데, 그걸 깔았을 때 만약에 그 해당 사료를 안 쓰게 되면 그 사료를 이제 그만둘 때 2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 뭐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진짜 쉬워요. 근데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쓰다가 2천만 원 딱 됐는데 이 사료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갖고 바꿔야 되는데 하면 2천만 원을 상환해야 되니까 당장 2천만 원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못 바꾸고, 근데 염소들이 죽어 나가는 건 눈에 보이는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키웠어요. 한 1년 동안 키웠는데 결국엔 저희가 손해를 본 게 억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염소 한 300마리가 넘게 죽었습니다. 단순히 마리당 지금은 시세가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시세로 따지면 마리당 한 40만원 정도 잡았을 경우에 300마리만 해도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이 까졌어요. 단지 사료가 좀 싸다는 이유. 다른 일반적인 사료는 키로에 한 370원? 380원 요럴 때 그 회사는 300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냥 물면 썼는데 그 사료가 굉장히 독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번식과 비육을 모두 다 하죠. 근데 번식과 비육을 모두 다 하는 농장과 비육만 하는 농장은 좀 달라요. 이미 비육을 한다는 얘기는 그 염소들의 반추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새끼들이 이유 시기를 지나서 4개월령 이후가 되면 반추위가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반추위가 돼요. 뿌리 한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몸집이 커지면서 이런 풀과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어른 티가 나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저가의 사료를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어릴 때 이유식하고 좋은 거 막 먹이고 해서 가다를 키워 놓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 인스턴트를 먹든 라면을 먹든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그 크는 시기가 있어요. 크는 딱 그 시기에 좋은 걸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지금 늦게 밝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농장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쓰는 돈을 신경 쓰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돈을 벌려면은 진짜 딴 때보다 이 새끼 때 이유하는 시기까지가 농장에 사활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성공의 핵심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료비용이 비싸요. 그러면은 부담이 되시면 어미들은 이런 다 큰 성축의 어미들은 아무거나 먹이셔도 됩니다. 싼 거 먹이셔도 돼요. 얘네들은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새끼 때만은 최고로 비싼 어린 송아지 사료를 먹이시라는 얘기예요. 새끼들 해봐야 마리당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리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마리당으로 그 사료 비용을 책정하면 얘네들 어릴 때는 마리당 하루에 한 100g 정도만 주셔도 돼요. 한 1개월 때는, 2개월 때는 그러니까 개월마다 100g씩 늘려준다고 치면 2개월에는 200g, 3개월 때는 300g 이런 식으로 많이 주시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간의 성장에 도움만 준다고 셈치고 준다고 치면 그렇게 1개월 100g, 2개월 200g, 3개월 300g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서 이유를 끝내신 다음에, 그러니까 풀도 조금 다르게 먹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론 이제 키우는 칸이 따로 새끼들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칸이 없다 이러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한 농장의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 퍼포먼스가 훨씬 잘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진짜 귀찮기도 귀찮고 돈도 아끼고 이래갖고 그냥 저희는 원래는 어미들 먹이는 사료 그냥 새끼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한 사료를 다 줬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농장, 염소 농장의 사양 관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료회사들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 문제됐던 그 사료회사는 한번 그 회사에 임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자기네 사료는 성축 중에서도 엄청 건강한 정상적인 그런 염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료를 원재료 레시피를 짰다 이렇게 얼핏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회사가 그렇게 해갖고 성공을 했느냐? 저는 그 회사가 신생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료를 만든 지 10년, 20년이 됐답니다. 근데 사료 1년 그 회사가 매출액으로 잡히는 염소 사료는 제가 아는 주변 농장, 저희 포함해서 주변 농장 한 4-5 농장?
아마 그 매출액의 한 90% 이상은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자기네들 생산을 했는데 싸고 좋으면 왜 많은 농장들이 그 사료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료회사 어딘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업무 방해니 뭐 명예훼손이 이런 법으로 제가 공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사료를 만들었다면 왜 사용량이, 그러니까 매출량이 그거밖에 안 될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온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축협이나 이런 데서도 사료를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염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그런 재료로 사료를 만듭니다. 근데 무슨 아까 극단적으로 말했듯이 타이어 같은 거를 원재료로 넣은 거예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뭐 타이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소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뒤에 성분표에 나와 있는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그 가장 건강한 성축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는 얘네들도 성축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뭐 설사를 하거나 뭐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한번 안 좋아지면 그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한번 아팠던 성축이 조금씩 먹으면은 그걸 매일매일 먹잖아요. 먹으면 점점 먹을수록 몸이 안 좋아지면서 도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축도 엄청 도태를 많이 시켰고, 새끼들은 물론 이유가 절대 안 돼요.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한 6개월 컸는데도 저희가 정상적인 사료 먹일 때 애들 크기로 치면 3개월 크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3개월도 안 될 겁니다. 진짜. 보통 저희가 3개월 키우면 순농 같은 경우에 27, 8kg를 찍었는데 이건 한 6개월 이 사료를 먹여갖고 6개월 먹였을 때 얘네들이 크기가 얼마나 하면은 20kg? 나갈까 말까요. 지금 일례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전 가운데 저 새끼 보이시죠? 제가 몇 달 된 줄 아세요? 한 5달 됐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 사료를 먹을 때의 아이예요. 얘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털이 다 빠지고 전혀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이 뿔 굵기를 보세요. 뿔 굵기. 뿔 굵기가 성축의 뿔 굵기를 갖고 있잖아요. 뿔 굵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엄청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크기는 보통 태어나서 한 보름 정도의 사이즈죠. 전혀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료를 과감히 포기를 하고 돈을 어떻게 대출을 땡겨서 다시 축협 사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점점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물론 저희가 뭐 사양관리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늘 귀찮지만 항상 하던 대로 합니다. 지켜야 될 원칙은 지켜요. 지킬 필요가 없는 원칙은 안 지키지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정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다 지킵니다. 근데 염소농장에서 해봤자 지켜야 될 그 원칙이라고 해봤자 정해진 시간에 사료와 건초 주고 깨끗한 물 주고 아프면 치료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까 보셨듯이 저렇게 성장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 보시면은 엄청 건강해요. 얘네들은 축협 사료로 바꾸고 난 뒤에 태어나서 성장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사료도 지금 제가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좋은 어린 송아지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훨씬 크죠. 근데 얘네가 태어난 지 아까 걔보다 절반이 뭐예요? 한 4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 건강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성축이 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그 비육을 시키는 그 퍼포먼스를 확 이끌어줘야 되는 그 시기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훨씬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걸 아신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경험에 의해서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태클은 뭐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염소 사육에 있어서 다른 걸 다 제껴두고서라도 이게 정말 넘버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어줍지 않은 성대모사까지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한 데는 화제를 전환해서 정말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어기 넘는 손해를 입었어요. 예, 이걸 뭐 소송을 해갖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는 원인 분석을 해갖고 뭐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저희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에요. 예.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가야죠. 근데 이제 지금 소송이 걸려있긴 한데 그 사료 비용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 소송이 걸려있는데 정말 돈 주기 싫어요. 돈 주기 정말 싫어갖고 어떻게든 저희가 정말 너무나 큰 손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료에서는 그냥 일반 사무적인 그런 일처리일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사료 그만큼 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건데 그 사료를 쓴 저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안 주겠다는 건 아닌데 그 비용에서 저희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간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저희가 쓴 게 맞지만 일부 좀 지금 그 회사에 직원 문제도 있어요. 직원이 뭐 약간 횡령이나 약간 사기 이런 게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변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끝으로 이제 이 정리를 하자면 사료비 절감도 좋지만 사료비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저는 이유 시기, 얘네들이 한 1개월 빠른 애들은 한 보름부터 입질을 하는데 사료하고 건초를 그 시기부터 이유가 어느 정도 끝나는 한 4개월까지는 진짜 최고급 사료를 먹여도 아깝지가 않다. 그거는 나중에 다 돌아온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때 쓰는 100원이 나중엔 1000원이 돼서 돌아온다. 크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전 그 사춘기 이전까지 성장을 최고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도 그때까지는 최고급으로 먹이면 그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